대를 하나 그렸어요. 또 옆에다가 뭘 하나 그러면 이번에는 억새를 또 하나 억새도 대를 하나 그려야겠죠. 자, 억새도 대를 하나. 제가 키를 조금 더 달리 그렸 이유가 억새보다 갈대가 키가 좀 커요. 그래서 갈대 부분들보다 억새가 가지고 있는 그 형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벌써 키 차이부터 차이가 나네. 근데 사실은 그거 이전에 사는 지역부터 차이가 나요. 갈대는 오히려 물가에 살아요. 큰 키, 아까 전에 봤던 기러기, 오리 이런 애들하고 같이 그려지는, 특히 이제 연못가에서 주변에 또 갈대를 배경으로 그렇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장 대비되는 부분들은 잎하고 바로 이삭 부분들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쪽도 마지막쪽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더 그릴게요. 억새의 잎은 갈대보다 약간 길어요. 그럼 그럼 갈대 잎은 어느 정도 표현을 하면 될까요? 비슷한가요? 조금 더 가늘고 이래요. 요거는 이제 가장 긴 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 정도. 여기다가는 중간에 인맥을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인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흰색이 아니라 짙은 색으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 굳이 인맥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서 이제 그렸던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길고 넓은 선들이 아니라 가느다란 그런 선들로도, 그렇죠? 또 색깔도 약간 짙었다가 색깔을 좀 다양하게 쓰시면서 표현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억새 같은 경우에는 잎이 길다 보니까 또 넓고 표현하는 것들 두 번에 거쳐서 이렇게 나눠서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쪽에서부터 꼭 꺾어져서, 자, 그리고 넓게 또 가시고요. 물론 이것도 옆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가늘게 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고, 뭐 모든 잎들이 얘가 길다 그래가지고 다 길게만 갈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방식, 얘가 분명히 이제 키가 갈대가 조금 더 크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갈대의 잎이 큰 만큼 뭐가 조금 다르냐면은 잎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억새 같은 경우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이삭이라고 보이는 이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자, 이삭을 제가 그리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이삭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죠? 자, 하나, 이 이삭이 나오는 위치 지점들이 각각이 다 달라요. 다. 그렇죠? 다. 위치 지점들이 다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한 대의 여러 개의 털들이 각각 위치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저는 이걸 보고 이제 이렇게 방을 쓰는 비를 빗자루 그걸 연상을 했었는데, 각각의 높이를 이렇게 길쭉한 먼지털이 그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들을 본다면은 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대가 있으면은 각 대마다, 그렇죠? 각각의 이삭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삭들 가운데 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각각의 여기다가 또
잎들을 달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 그래, 위치들이 다 서로 다르게. 물론 이게 양쪽에 펼쳤을 때는 또 이쪽도 또 각각의 이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마치 나뭇가지를 연결해서 그리듯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빼곡하게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그렸습니다. 자, 갈대는 알겠어요. 자, 갈대 잎도 그 다음에 갈대의 이 이삭 모양도. 자, 그러면은 그 억새의 이삭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바로 한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흩어지게끔. 그렇죠? 흩어지게끔. 물론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쪽으로도 표현을 하고 조금 더 위로도 표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구성을 담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구성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거보다 약간 더 굵게 가야겠죠. 그렇죠? 이런 구성으로 갈 거예요. 여기도 좀 표현을 하려면은 각각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색깔이 다르다고 했죠? 색깔이 어떻게 달라요? 얘는 오히려 하얀색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빛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밝은 색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하얀색에 가까운 색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표현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먹색을 부드럽게 풀어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특정 위치 지점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 위치 지점에서부터 어떻게 펼치게. 그 다음에 다시 그 위치 지점에서부터 또 펼치게. 이렇게 지금 요거 그리는 방식하고 동일하게 지금 그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마치 이삭들이 쫙 펼쳐져서 중간에 솜털처럼 팍 있는 부분들 있죠. 하얗게 확 드러나는 부분들. 그거를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까끄라기라고 불러요. 까끄라기. 근데 이 까끄라기는 보통 이제 가시랭이라는 말로도 불리는데 이 까끄라기가 하얀색을 이루면서 전체를 완전히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 억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에 사는 억새, 그 다음에 물에 사는 갈대, 이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억새 중에서도 물에 사는 억새가 있어요. 일명 물억새. 물억새는 이 까끄라기가 없어요. 물론 얘네들처럼 까끄라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하얗게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봤더니 안쪽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좀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들만 살짝만 좀 해주시고 대체적으로는 좀 풀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말라서 좀 환하게 되면은 배경을 오히려 더 다른 걸 그려가지고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죠. 여기서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은 어떠한 특정 부분들이 그렇죠? 단계를 층을 이루면서 이삭들이 쭉 펼쳐지는지, 그러니까 이삭의 여기 까꾸라기들이 쫙 펼쳐지는지, 안 그러면은 이렇게 한 지점에서부터 마치 깔때기 모양으로 쫙 펼쳐지는지, 그거의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얘는 아까 제가 말했죠, 갈색, 그 다음에 내지는 고동색, 약간 짙은 갈색으로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거의 흰색 내지는 은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얘네들이 익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네 둘 다 벽과거든요. 이제 벽과인데 둘이 한참 물을 익었을 때, 늦가을이 됐을 때 이 상태들이 달라져요. 갈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푹 숙여요. 고개를 숙이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잘 안 숙여요. 한 반만 숙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약간만 이렇게 정도 되는 거고, 얘네들은 완전히 땅으로 하고, 얘네들은 한 반만 살짝 기우는 정도, 그런 정도로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쉽게 정리하면은 이제 그거죠. 갈대를 그릴 때 인맥을 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맥을 되도록 그리지 말자. 그리더라도 가볍게 살짝만 진하게 살짝만 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처럼 아예 가운데 흰색의 인맥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법 높이 키 높이까지 하고, 또 이제 그림을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 부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그다음 잎과 구분되는 지역, 여기를 이삭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이삭목 부분들이 약간 거리를 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억새 같은 경우는 잎들이 지상에서부터 한 1m 지역, 1m에서 1.5m 지역 그 내에 몰려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쭉 나와가지고 펼치고, 물론 갈 때도 이 이상목이 긴 애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억새보다는 조금 더 짧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